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고용 부진에 코스피 2,500선이 불안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밑돈 탓에 추석 전까지 국내 증시가 또다시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 코스피 지수가 변동성 속에서 2,500선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일자리 증가 속도는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6일 발표한 미국의 8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14만 2천 개 늘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6월과 7월보다는 늘었고 실업률도 4.2%로 전월 4.3%에서 다시 낮아졌습니다. 겉보기에는 개선됐지만 월가와 연준은 6월과 7월의 일자리 증가 건수가 하향 조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한나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자동차 수요 둔화가 지속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 본격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섹터 내 종목 차별화를 통한 기업 선별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증시가 흔들리자 외국인이 지난달 한국의 채권을 최대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을 올 들어 최대 규모로 순매수했습니다. 이달부터 연준을 비롯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경기 침체 우려로 위험자산 기피 현상까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매크로적인 변수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 시장에 관한 정확한 마침표와 또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국내 증시 흐름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장 초반에는 낙폭이 컸지만 그 낙폭을 축소해가는 흐름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53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하면서 714포인트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코스피 지수 일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낙폭세로 출발했었던 코스피 지수는 그 낙폭을 줄여가면서 그래도 현재는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41포인트에서 거래되면서 약보합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의 일중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2%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몇몇 테마단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주가의 지속성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오늘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은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주단의 매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한 시장의 우려감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개인은 4,1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현재 493억 원 소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은 덜어내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82억 원, 697억 원 담아내면서 시장 상승 전환에 도움을 주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현재 마이너스 1.3%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0.64% 상승하면서 15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자, 이어지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들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과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현재 현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는 최근 리포트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1.20% 상승하면서 10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역시나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16% 상승하면서 3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 FDA에 추가 신청서를 낸다라는 이슈들도 보도가 됐습니다. 5.15% 상승하면서 8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미용 관련한 시장에 관한 호조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면서요. 54,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나 상승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인 리가캠바이오와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5.29% 그리고 1%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휴젤은 최근 리포트에서 다시 한 번 더 톡신업황에 관한 부각이 되면서 현재 2.6% 상승한 2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관한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시장에 관한 전략들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그 전략에 관한 보다 면밀한 시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서 시장에 관한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관한 정확한 분석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시장은 또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어떻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시작이 반인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의 흐름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 9월 초의 흐름이 좋지 못하면서 뭐 2,500선도 장중 깨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드릴 한마디는 낙폭을 줄였지만 정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흐름이 과연 시장의 흐름을 다시 바꾸고 상승으로 이끌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정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하락 속도를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한 표현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선물 쪽에서 반전 포인트를 보이면서 일단 지금 보시면 12월물, 9월물보다는 12월물의 강한 반등과 미결작정의 급증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12월물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낙폭을 줄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다음에 지금 뭐 해외 증시를 봤을 때도 일본 증시의 변동성 줄고 있죠. 그런데 일본 증시가 한 3%가량 빠지다가 여기도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좀 마이너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권으로 반전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의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물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특히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오늘 중소형주 쪽은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물은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 일부는 사고 있지나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사고 있으나 한국물은 팔고 있다. 반대로 채권은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원화자산 투자는 좀 안전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혹시나 이제 저희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증시 거래 대금 감소에 충분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뭐 명절을 앞둔 것도 거래 감소의 원인이 되지만 FOMC라고 하는 결과물을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그런 뉘앙스도 있을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구간에서 의사결정을 하기를 꺼려한다라는 게 핵심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지금 팔아서 뭐 남는 게 전혀 없으니 손실을 확정하기 싫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뭔가 연준이 해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정말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반등하겠지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손실이 난 분들은 현재 반등을 기다리면서 팔지를 않으니까 거래가 크게 늘지 않는 거고요. 반대로 신규로 사고 싶은 사람도 뭔가 방향성이 애매한데 지금 구간에서 사기에는 애매한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즉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모두 쉽게 움직일 만한 구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래가 줄어든 거고요. 이 구간에서 또 외국인들은 거침없이 일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물을 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다른 증시보다 더 큰 거고요. 우리는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팔면 다른 지수가 뭐 강하게 움직이더라도 국내 증시가 더 약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 거래가 줄어드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지금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유는 부차적이다. 지금 뭐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라든지 FOMC를 기다리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부차적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급감을 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돈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섹터 순환도 좀 빠르게 일어나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심심한 상황도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큰 변수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사님께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섹터군들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있을까요, 이사님? 근데 지금 당장 무언가 사서 단기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데요.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중소형주, 뭐 테마주 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살펴봤을 때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이 중소형주는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소형주 중에서 좀 눈에 띄고 있는 거 오늘 뭐 철강금속, 기계,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조금 사면서 일정 부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들 종목이 모두 공통적인 특징을 찾자면 낙폭과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뭐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줄줄이 계속 빠졌던 종목군들이 반등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뭐 삼양식품 같은 종목이 네. 그 대표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실리콘투는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흔들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변동성은 꽤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 오늘의 반등의 폭은 크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오늘 5%가량의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 종목이 그렇게 특별히 오를 만한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뭐 중국 쪽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질 것도 아니고 코스닥의 실적이 뭐 올라봐야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 중국을 덮을 정도는 아니어서 뭐 그렇게 큰 폭의 반등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2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미스가 나면서 급락했던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추세가 붕괴되지 않은 것은 유일하게 바이오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틀을 살펴보면 일단 이런 하락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던 방어주들, 한국전력이나 KT나 이런 통신주들과 포함해서 KTNG 같은 종목군들의 선전을 제외한다면 우리 시장의 그 낙폭과대주들의 지금 순환매 정도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일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많이 빠졌던 자동차의 대표 종목군들도 뭐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계 창구 쪽의 매수 속에서 비교적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종목군들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보자면 일단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뭐 실리콘툴을 포함해서 테크행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일방적인 약세였는데 오늘은 IT 소재, 그다음에 IT 뭐 장비 종목군들의 일부 반등도 코스닥 시장의 양매수와 더불어서 오늘은 조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낙폭 과대됐던 종목군들과 또 밸류업 지수 관련한 종목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흐름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에 관한 그런 관심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사님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군들이 그래도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현재 세계 폐암학회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HIV는 추가 일정에 관한 이슈들도 있는데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혹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요소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일단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종목은 두 개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유한양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개별 재료를 보면 또 개별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은 너무 많지만 뭐 그런 건 뭐 제가 보기엔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제약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것은 유한양행이 소위 이제 얀센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의 FDA 통과를 항암제로 이끌어내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시장,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 블록버스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다만 뭐 주가는 처음에 그 재료를 발표하고 나서 거래 폭증,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또 반등을 시작하더니 이 폐암학회를 앞두고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또 현재 구간에서는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걸 이제 재료 소진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확장으로 바라볼 거냐 정도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핵심 종목군들은 다 혼자 가고 있는 건 없다.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큰 틀을 뚫어내는 데 있어서 다 대형 미국 제약사를 잡고 가고 있는 거고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미국 진출이 굉장히 쉽다고 착각하는데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가 이미 FDA 통과를 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시장의 점유율 아주 보잘것없죠. 올해부터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뭐 리포트에서는 뭐 그 코로나 기간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그 광고 홍보를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애써 위무하고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FDA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탐욕스러운 미국 제약사가 키워주지 않는 한 한국 제약사에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가봐야 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 제약바이오를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밸류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머크와의 제형 변경이 정말로 실적으로 나타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제약바이오의 포인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축으로 하는 소위 이제 생보법 통과가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 뭐 당연히 통과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미국 제약사들이 바보처럼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랬다고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우시바이오에서 단숨에 다 빼서 우리로 넘어올까? 그 착각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드는 가격과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가격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차례로 넘어올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시바이오에서 만드는 걸 전량 제로로 만들고 우리로 100으로 넘어온다? 이건 착각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넘어오긴 할 텐데 시장의 그 기대를 먼저 선반영하고 있으니 이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도 모멘텀 자체가 노출되는 것이 과연 호재일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 재료들이 다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너무 긍정적으로만 접근해 보시지 말고 저는 뭐 그나마 모멘텀이 남아있는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변동성 증가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FDA 통과는 시작일 뿐이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해도 우리 제약사의 무조건적인 호재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주가 자체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저희가 추가 상승의 여력에 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단에 관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한 어느 정도 좀 해답과 윤곽들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H1B가 오늘 그룹주가 맞아요. 전체적으로 강세인데 지금 그 리보세라니까 관련된 뭐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될 때 뭔가 보강해서 하면 다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뭐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HLB가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메인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죠. 이게 중국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뭐 지금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 미국이 지금 벗겨내려고 하는 중국의 항서제약의 약품이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할 수 있나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부터 기대에만 너무 가지기보다는 의심도 좀 동시에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는 판단보다는 저는 만약에 HLB를 믿고 투자하신다면 비중의 문제다. 여기다가 정말로 이게 될 거라고 뭐 100% 터질 거라고 해서 비중을 너무 많이 실는 게 적절한 전략인가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많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보법으로 중국의 우시바이오는 쫓겨날 것 같은데 항서제약은 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무려 30년 동안이나 그 글로벌 빅10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본의 다케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쪼그라든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FDA를 공략하는 게 뭐 굉장히 쉬운 것처럼 여기저기서 떠들지만 그게 이제 미국 제약사들의 이익의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멘텀이 반영되는 구간 자체가 가장 매매하기 편한 구간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 제어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HLB에 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일어났는데요. 비중을 조절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에 관한 어느 정도의 해답들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특징주 브리핑 준비했는데요. 자,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오늘의 특징주 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우리 증시가 쉬는 사이,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여줬죠. 이 때문에 오늘 대만 각권지수도 장중한때 2%대 내림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로드컴 쪽에서 실적 발표를 내놨어요. 그런데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무려 10%대 내림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4%대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주가가 $100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8월 말에 실적 발표를 내놨었죠. 그 이후로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보이시는 것처럼 2주간 무려 20%나 급감했습니다. 삼성전자 못지 않습니다. 일단 지난달 한번 살펴봤더니 주가가 11%나 강하게 밀려났는 데다가 사실 9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겨우 9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 가깝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 오늘의 하락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 이 CLSA라는 홍콩 증권사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69,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 거래일 종가가 68,900원이었거든요. 사실상 매도하라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콩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 증권사들도 줄 하향 리포트를 써내고 있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13만 원이었었는데 이것을 27%가량 하향 조정한 95,0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줄 하향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강하게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9조 7천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원래 시장의 컨센서스가 13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조 원가량 강하게 쪼그라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7.3%나 급감을 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업이익이 왜 쪼그라드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호주를 보였었던 삼성전자가 당연히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과 이 PC 쪽에 있어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업황이 개선되는 것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스마트폰 PC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세트 고객사 그러니까 B2C 수요 역시도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드디어 HBM3 시장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일단 삼성전자 낙폭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다행히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한 모습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렇다 한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각받고 있는 이슈는 있죠. 어떤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비법이라고도 불리죠. 이 비법이 드디어 10월에 국내 시장에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 위고비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역시도 국내 출시 일정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마운자로보다 위고비가 발걸음을 빨리 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 국내 시장 선점을 잘 하기 위해서겠죠. 일단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라는 것이 우리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1위 자리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일단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런데 위고비는 미국 기준으로 한 달에 170만 원이나 듭니다. 값이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싹센다에 비해서 이 위고비는 약효 지속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싹센다는 약효 지속 기간이 조금 짧은 편이어서 매일매일 투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투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심지어 효과는 더 뛰어나고요. 심지어 최근에 연구 결과가 한번 나왔는데 노화를 또 지연시켜줄 수 있다 이런 결과까지 발표됐습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우리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 1,780억 원으로 연평균 7.3%씩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4위 시장입니다. 자, 이런 4위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치열한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봉 LS가 지금 현재도 상한가 안착 후에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DXVX 같은 경우에는 20%대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특허 2건을 출원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DXVX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또 한미 약품에 재직을 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FDA 여러 건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슈 2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단에 이름으로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이 당장 내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1%가량 더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게 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떠들썩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D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상한가 진입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외국인이 대량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달에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의견 거절을 받았던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거래일 만에 시원하게 반등세에 나서주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투자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쪽 바로 은행인데요. 증권가에서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은행업에 대해서 이 펀더멘털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과 동시에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의 수요로 인해서 마진 역시도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3%대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주말 사이에 또 테슬라 8%대나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까지 모조리 다 파란불을 켜낸 상황이었죠. 그런데다가 또 증권가에서 부정적인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는 언제 될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모조리 다 2에서 3%대 밀려나는 모습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자, 오늘 이사님께서는 또 이 특징주 중에서 혹시 관심이 가는 섹터라든지 종목군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재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뭐 아직은 우리가 뭐 얘기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쟁 자체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설사 뭐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 좀 이슈가 되고 거래가 좀 붙을 정도의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 그것도 굉장히 짧은 손절을 염두에 둔 그런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제외하면 아예 매매하지 않으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장에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 토론과 관련돼서 지금 뭐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뉴스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해리스가 조금은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뭐 표는 항상 민주당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는 공화당이 좀 더 유리했던 경우도 꽤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민주당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뭐 히스패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 같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선거를 할 때 뭐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시 이제 재등록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실제 투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서 과연 지금 민주당이 올라온 이 컨벤션 효과가 이번에 그 토론을 거치고도 과연 유지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둘 다 누가 될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 유불리에 따라서 또 종목군들이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상당 부분 좀 걷어내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풍력 관련주들은 최근의 움직임은 철저하게 좀 실적에 기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에 기인하지 않고 이들 종목을 자꾸 테마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뭐 해리스가 되면 뭐 풍력, 태양광이 대고 늘어나고
뭐 트럼프가 되면 태양광 풍력이 없어지나? 그거 아니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스가 되면 뭐 대거 늘어나고 트럼프가 되면 전부 없어진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나 이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돼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떤 대통령이 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속도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전기차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실적에 기인한 투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대선을 앞두고 오늘 또 TV 토론에 관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의 섹터군들이 또 상승이 나올지에 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대선 토론이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해리스 테마, 트럼프 테마,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나눠져 있는 테마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테마도 어찌 보면 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모호할 수 있다. 무조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해리스 테마가 죽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뭐 이러저러한 이슈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딱 이렇다 할 주도 섹터가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아이폰도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6에 관해서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이는 흐름이 오늘장에도 보여지긴 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다가 네. 그러니까 지난한 8월 5일 날 이제 급락했던 주간이죠. 그래서 8월 초반에 급락할 때 같이 급락하다가 그 후에는 아이폰 16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주가 올라오는 양상이었죠. 그래서 LG노텍을 선두로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히려 이게 망가진 흐름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날인데요. 뭐 일주일 전 정도로 보이죠. 9월 3일 날 이렇게 하락 흐름을 보였던 것은 뭐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아이폰 16이 발표되는 날 중국도 화웨이에 뭐 2번 접히는 폴더블 폰을 발표한다. 또 이것이 과거 그 아이폰 15에서 메이트 60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애플이 스스로 가격을 낮춰서 할인 판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그게 단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충격 자체가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결국은 주가 하락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좋았던 흐름이 하루 만에 깨지게 된 거고 그 외 시장 하락 흐름과 더불어서 더 밀려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러면 아이폰 16는 정말로 안 팔릴 거냐 잘 팔릴 거냐는 우리가 지금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AI 달았다고 지금 그 아이폰 11 이후에 판매량이 한두 달 올라가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빠지는 그런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AI 달면 쭉 올라가느냐? 이거 불가능하죠. 앞으로 그런 양상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지금 뭐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 뭐 아이폰이나 뭐 신제품 나온다고 신기한 거 있습니까? 그렇죠. 네, 전혀 네. 없습니다. 신기한 거 없고요. 그다음에 AI 그 조그만 폰으로 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거의 다 거짓말에 가깝죠. 지금 클라우드와 연결해서도 큰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고 거짓 정보가 한 70% 이상인 그런 이 AI가 만약에 그 디바이스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왜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뭐 아이폰 AI가 나온다고 해서 더 특별할 거는 뭐 제 생각에는 거의 99%의 확률로 없고 그래서 판매량도 당연히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교체하고 싶었던 사람은 AI 때문에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참에 교체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바꿀 사람이 바꾸는 것에 불과하고요. 결국은 중국이 아이폰에서 20%를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시장, 두 번째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시장에서 예전만큼 판매량을 가져가지 못하면 결국은 또 할인 판매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폰 16 뭐 그렇게 잘 팔리지 않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걸 고려했을 때 지금의 LG노텍의 하락은 정당한가를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지금 이게 아이폰과 관련된 매출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나온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인, 셀아웃이라고 하는데 셀인이 출하, 그다음에 셀아웃은 판매입니다.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초기에 물량을 채우는 셀인은
없을까? 당연히 이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3분기 실적이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냐면 PER 관점, 올해 이제 예상되고 있는 실적 대비 PER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6배 내외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시장 대비 할인을 줄 정도로 안 좋은 시장이니까 할인을 준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할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PB 관점에서 봤을 때는 1배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 종목의 BPS가 24만 원이니까 PBR로 봤을 때 1배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평균도 지금 1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 종목이 그렇게 수익이 뭐 좀 적자로 돌아서거나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뭐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가치는 정당한가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가격이 뭐 지금 높은 수준 뭐 30만 원 이상의 수준이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PBR 1배 그다음에 지금 뭐 그 만약에 실적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PR 7배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종목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 16이 발표되고 나서 판매량은 한참 후에 나오니까 어느 정도의 모멘텀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열어두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이폰 관련해서 LG노텍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PBR 1배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기보다는 이제 추가 반등의 여력들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실적적인 부분들 받쳐줘야 되겠지만은 아이폰에 관한 이슈의 모멘텀들을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반응이 좋았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또 하반기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또 미국 쪽에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화장품 섹터에 관해서는 이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화장품은 실리콘2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를 조금 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목표가 전망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년에도 90%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크게 성장했고 올해도 대폭 성장하고 있으니 내년에도 그만큼 성장을 할 거야. 그래서 내년도 실적을 당겨왔을 때 PR이 지금 20배가 안 돼. 이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3년 연속으로 그렇게 과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있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리콘2가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한 7% 정도, 그러니까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확장할 가능성은 물론 있다라고 보지만 과연 그렇게 100% 가까운 성장을 매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상승으로 지금 뭐 증권사에서 목표하고 있는 6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다시 갈 수 있을까는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목표치를 낮추면 저는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화장품의 핵심 포인트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차트에서 보시는 아모레퍼시픽이 중심이 아니죠. 오늘 뭐 주가는 비교적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LG생공과 더불어서 그런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뭐 유럽 쪽의 국가들이고 여기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건 기초 화장품을 포함한 피부 관련 화장품들, 그다음에 뭐 파마 리서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의료기기들, 네, 이런 기기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클래시스가 비교적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잘 버티고 있는 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메인 시장을 뚫지 못한 상황에서 이 시장도 뚫어낸다면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은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 소위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조금 밀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성장 쪽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뭐 클리오, 그다음에 뭐 한국콜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2 같은 종목군들이 비교적 잘 버텨내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과거에 봤던 목표가보다는 조금 그 목표가를 낮춰서 저는 뭐 접근해 본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화장품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관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또 클래시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리포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클래시스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가 탄력성 잘 가져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이사님께서 어떤 관심 섹터 또 어떤 종목군들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 차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그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비교적 낙폭과대주 영역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그냥 낙폭과대주는 올라가는 게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실적이 분명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최근에 빠져버린 종목군들에 좀 관심이 있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는 게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가 뭘 만드는 기업이냐면 합성고무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합성고무의 가격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석유화학 시장은 당연히 다 안 좋죠. 정제 마진 빠지고 있죠. 그다음에 그쵸. 에틸렌, 프로필렌, 뭐 부타디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에틸렌에서 부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방향족들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예전보다 개선되고는 있는데 뭐 2017년부터 23년까지 5개년 평균에 지금 도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타디엔 정도가 지금 현재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격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에틸렌이 이제 조금씩 밀고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평균으로 근접하고 있는 정도고 뭐 프로필렌 뭐 여전히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그 SBR에서 합성고무를 뽑아내는 부타디엔에서 SBR이라고 하는 그 합성고무를 뽑아내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체재인 천연고무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연고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조금 넌센스한 게 유럽이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를 규제하면서 천연고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자기들은 지금까지 뭐 그 환경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이제 환경 맞아요. 잘 하라고 네.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엄청 압박을 해서 천연고무의 생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천연고무 가격이 오르면서 합성고무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BR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고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뭐 장갑 같은 데 쓰는 그 MB 라텍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MB 라텍스의 수출량이 지금 역대 최고를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호석유의 매출의 한 17% 정도가 MB 라텍스고 그다음에 주요 매출은 SBR로 이루어지는 합성고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대부분의 석유화학 종목군들이 좋지 않지만 이 종목은 3분기 실적이 뭐 비교적 견조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도 BPS가 20만 원이 넘는 기업인데 주가가 1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PER 관점에서 봤을 때도 한 6배, 7배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물론 뭐 제일 싼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에 비하면 엄청 비쌉니다. 왜냐하면 롯데케미칼 지금 0.2배 수준에서 PB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들 종목보다는 비싸지만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지금 뭐 재무도 악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시황도 안 좋은 롯데케미칼과 단순 비교할 건 아니라서 금호석유는 3분기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어떻게 보면 도매급으로 같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1차적으로는 최소 전고점 정도의 목표가는 충분히 설정이 가능한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투자 동향상에서 살펴봤을 때도 일단 외국인들은 그렇게 뭐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관들 쪽에서는 꾸준한 선호가 조금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뭐 기관의 매수를 기대하면서 저는 뭐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금호석유를 탑픽으로 뽑아주셨는데 사실 또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천연 고무 가격 상승이라는 호재도 받아갈 수가 있고 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도 금호석유의 하반기 영업이익률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또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관한 내용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셨고요. 또 관심 가는 섹터군들에 관한 정확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